천안시 시설관리공단이 공사 전환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천안시 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와 관련한 다양한 의견이 쏟아졌습니다. 천안시장을 보좌하는 역할을 맡고 있는 정책보좌관들의 역할이 과연 무엇인가에 대한 의문이 천안시 의회에서 제기됐습니다. 박상돈 천안시장과 박경기 아산시장이 각각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천안 지역을 대표하는 독립운동가인 서고 이동영 선생의 서훈 상향을 위한 추진위원회가 본격 출범했습니다. 천안시가 내년 8월 독립기념관에서 천안 K컬처 박람회를 개최합니다. 하늘이 내려주신 하늘이 그려주신 대로 나의 하늘 그림 내일도 오늘처럼 건강한 우리 가족처럼 우리 하늘. 천안시 농특산물 공동 브랜드 하늘 그린 천안 흥타령쌀.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신소영입니다. 천안TV 주간 종합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천안시 의회가 올해 마지막 정례회를 진행하면서 지난 한 해 동안의 천안시 행정을 돌아보는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최근 들어 공사 전환 추진을 진행하고 있는 천안시 시설관리공단이 감사 첫날부터 관련 상임위의 핫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관련 소식 최영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천안의 대표적 공기업으로 잘 알려져 있는 천안시 시설관리공단이 최근 공사로 전환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천안시 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에 대한 논의가 진행돼 눈길을 끌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첫날이던 지난달 28일 경제산업위원회의 예산법무과 시설관리공단 소관감사에서는 최근 연구요강 보고회까지 가지며 박상돈 시장의 결단만을 남겨놓고 있는 이 문제가 의원들 사이에서 자주 거론됐습니다. 의원들 사이에서는 이른바 대장동 리스크를 촉발시킨 성남시 도시개발공사를 예로 들어 지금과 같은 시기에 공사 전환을 추진하는 게 과연 시의적절한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도시개발공사 전환한 도시들이 17개가 있습니다. 근데 그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 아무래도 지금 대장동 때문에 성남개발공사가 언론에도 많이 비추고 한 상태에서 이거를 이렇게 저는 전환하는 시기상 시점이 지금 사실은 이렇게 급하게 추진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께서는 공단 전환이 시급하다고 빨리 이렇게 진행되는 게 맞다고 보십니까? 예,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지금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저희가 볼 때는 그 민간 사업을 주도한 거고 민간 사업에 대한 추가 이득에 대해서 지금 문제가 되는 사항인지 저희가 공사를 하게 된다면은 공영개발 쪽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좀 그 성격이 좀 틀린 문제이기 때문에 당사자 격인 시설관리공단 감사에서는 공단 소속 노동자들에 대한 처우 문제에 대한 지적과 함께 공사 전환을 추진함에 있어 내부 단속이 먼저라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행안부에서 평가대상 경영평가 보통 하잖아요. 네. 그 2019년도에는 우리 공단이 158개인가요? 그 중에서 최우수 가등급을 가등급 받으셨잖아요. 그 이후에는 좀 나등급으로 이제 단계가 하나씩 떨어졌는데 물론 나등급 정도도 우수 등급입니다. 근데 다만 이제 제가 좀 의아했던 점은 다른 기관 평가자들을 좀 다른 지자체 형태를 다 봤더니 이게 굳이 떨어지고 등락 뭐 일부 이런 것도 있지만 상시적으로 가등급을 받는 것도 많더라고요. 공단의 공사에 전환할 때 시민들이 참여 만족도 전환을 해야 된다는 어떤 얘기들도 있었고 그러려면은 우리 공단이 공사 전환하기 앞서서는 이런 경영평가 등급에서도 좀 더 연속으로 뭐 가등급을 받던지 어떤 평가주의는 아니겠지만 아무튼 내부의 어떤 개선책들 그게 이제 앞서 얘기한 저는 걸림돌 없이 좀 진행됐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하나 드리고요. 네. 천안시 시설관리공단이 공사 전환 이전에 먼저 시민들에게 더욱 신뢰받는 공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을지 이번 행감 이후의 행보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천안TV 최영민입니다.
천안시는 시장의 각종 정책 추진에 있어 이를 보좌하는 정책보좌관을 채용해 운영 중인데요. 천안시 의회에서 이들의 역할론에 대한 재고 필요성이 제기돼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박승철 기자가 관련 내용 전해드립니다. 천안시가 시장의 정책 보좌를 위해 두고 있는 정책 보좌관 제도에 대한 천안시 의회가 역할론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달 28일 있었던 경제산업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자리였습니다. 질의는 국민의힘 소속 박상문 시장을 겨냥한 듯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의원들로부터 주로 쏟아졌으며, 이들은 정책 보좌관들의 주된 업무가 무엇이며 지금까지 업무를 진행했던 것에 대한 실적 리스크가 존재하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정책보좌관이 정책개발팀에서 이렇게 업무분장 표를 보니까 네, 맞습니다. 예, 거기에서 운용을 하고 있어요. 네네. 네. 정확하게 업무 분장을 어떤 것들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천안시 시장 정책개발의 정책 보좌를 좀 지금까지 했던 그 실적에 대한 리스트는 좀 있나요? 소관부서인 천안시 정책기획과 이종택 과장은 정책기획관의 주된 업무는 시장을 보좌해 국도비 확보를 위해 움직임이 있을 때 정부 혹은 충남도와의 관계에 있어 윤활유 같은 역할을 해주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정책보좌관 성격을 좀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어떤 이제 기록으로 어떤 뭐 이렇게 해서 연구 자료로 남길 수 있는 이런 성격은 아니고요. 어떤 보좌라든지 의견 수렴, 아까 민원 해결 이런 것들이 주가 많이 되고 있어서 기록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이종택 과장은 정책 보좌관들은 그들의 업무에 대한 실적 리스트가 업무의 성격상 존재하지 않으며 각계 각층에 대한 의견 수렴, 민원 해결 등의 업무를 주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천안TV 박승철입니다. 천안을 연고로 하고 있는 프로배구팀 천안현대캐피탈 스카이워커스는 2005년부터 꾸준히 시민들의 사랑을 받아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홈구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유관순 체육관은 배구 시즌인 겨울이 되면 시민들이 대관하기가 무척 어렵다고 하는데요. 바로 거액의 원상 복구비를 대관인들에게 부과하는 내용 때문이었습니다. 천안시 의회에서도 이런 내용에 대해 지적이 있었는데요. 최영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천안을 연고로 두고 있는 프로스포츠 팀인 천안 현대캐피탈 스카이워커스는 수년 동안 천안 유관순 체육관을 홈구장으로 사용하며 시민들과 배구 팬들의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시즌이 시작되는 겨울이 되면 정작 시민들은 유관순 체육관을 맘대로 대관할 수 없다는 지적이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나왔습니다. 배구 시즌에 체육관을 대관하게 되면 1,000만 원이 넘는 원상복구비를 지불해야 한다는 겁니다. 현재 지금 유관순 체육관 같은 경우에 그 배구 경기가 이루어질 때는 아예 시민분들한테 대관이 되긴 하지만 원상복구 비용이 1,000에서 2,000 정도 드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근데 사실 이 배구 경기를 하기 위해서 이제 이 유관순 체육관을 사용을 하긴 하지만 그 경기가 열리지 않는 날에는 사실 시민분들도 여기를 이용을 할 수 있게끔 열어줘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거든요. 근데 과연 1,000만 원, 2,000만 원의 비용을 들어서 누가 과연 여기를 시설을 대관을 할지 참 의문이에요. 왜냐하면 천안시에 이제 전체적으로 보더라도 이 정도의 규모의 시설이 유관순 체육관밖에 없더라고요. 보가영 의원은 거액의 금액을 지불하면서까지 시민들이 유관순 체육관을 대관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사실상 행정기관이 시민들의 체육관 이용을 막아놓는 꼴이라고 지적을 이어갔습니다. 이에 대해 주관부서인 체육진흥과는 체육관을 관리하는 시설관리공단과 협의해 시민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 의원님 말씀대로 상당히 동의하고요. 지금 현대캐피탈하고 이제 우리가 이제 연구지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민원이 많습니다. 저희도 그걸 통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민들한테 볼거리 또 천안시의 의상 내지 기타 등을 내세울 때는 또 이것도 필요한 곳에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의원님 말씀대로 세부 사항 내용은 없습니다. 여기 연고지에 체육관 빌려주는데 1,000만 원만 내야 된다고 원위치 원상복구해야 된다 그런 내용이 없는데 요거는 좀 더 고심해갖고선 우리 시설공단하고
협의해갖고선 그런 시민들이 쉽게 어떻게 하면 사용할 수 있게끔 그런 방안을 한번 모색해 보겠습니다. 유관순 체육관은 현대캐피탈의 홈구장이기 이전에 시민의 재산이라는 점에서 앞으로 천안시의 달라질 행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천안TV 최영민입니다. 박상돈 천안시장과 박경기 아산시장이 각각 지난 6월 지방선거 당시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검찰로부터 불구속 기소 처분이 내려졌는데요. 앞으로 이들 두 단체장은 재판을 통해 시시비비를 가려야 할 상황에 놓였습니다. 자세한 소식 지유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충남의 대표 도시인 천안과 아산시장이 나란히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먼저 박상돈 천안시장은 6일 지방선거 당시 공무원 조직을 이용해 홍보 등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앞서 지방선거 상대였던 더불어민주당 이재관 후보는 박 시장이 선거 공보물에 고용 현황 업적 통계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했다며 이의를 제기했고, 충남 선관위는 박 시장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9월 선거 공보물 담당자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기도 했습니다. 박경기 아산시장도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오세훈 당시 아산시장으로부터 고발당해 경찰 수사를 받아왔습니다. 박경기 아산시장은 도시개발사업 졸속, 셀프개발 부동산 허위 매각, 재산 은닉 등의 의혹을 제기해왔는데, 이 과정에서 아산시 일대에 현수막을 내걸고 취재진에게 보도자료를 배포했습니다. 검찰은 이 같은 행위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박 시장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검찰에 고발된 시점에 소명자료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박경기 아산시장은 불구속 기소에 대해 묻는 기자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황급히 자리를 피했습니다. 공직선거법은 상대 후보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할 경우 5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향후 재판 결과에 따라선 시장직을 잃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천안TV 지우석입니다.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독립운동가인 서고 이동영 선생은 지난 1962년 2등급인 건국 훈장 대통령장을 추서받은 바 있는데요. 하지만 선생의 공적에 비해 서훈의 훈격이 낮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유관순 열사의 서훈 등급 상향을 이끌어냈던 천안시가 이번엔 이동영 선생의 서훈 등급 상향에 두 팔을 거뒀다고 하는데요. 조인옥 기자가 관련 내용 전해드립니다. 대한민국 임시의정원 초대의장을 지낸 서고 이동영 선생 서훈 상향을 위한 추진위원회가 본격적으로 출범을 알렸습니다. 이동영 선생은 지난 1962년 정부로부터 건국 훈장 대통령장을 추서받았지만 2등급인 대통령장이 선생의 공적에 비해 훈격이 낮다는 지적이 그동안 꾸준히 있어 왔습니다. 이에 천안시는 서고 이동영 선생 선향회 및 시민들과 함께 추진위를 구성해 선생의 공적에 맞는 서훈 상향을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특히 천안시는 유관순 열사의 서훈 상향도 범시민적인 움직임을 통해 이끌어낸 바 있어 이동영 선생의 서훈 상향 역시 시민들의 열의만 모아진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전망했습니다. 천안TV 조인옥입니다. 천안시가 내년 8월 11일부터 나흘간 독립기념관 일원에서 8.15 광복절 경축식과 연계한 2023 천안 K컬처 박람회 개최를 공식적으로 알렸습니다. 천안시는 이 행사를 기존 K-팝 위주의 공연이 아닌 한국의 역사 자원은 물론 한류 문화를 연계한 차별화된 박람회로 선보인다는 방침입니다. 앞서 독립기념관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 업무 협약을 맺은 천안시는 약 28억 원의 예산을 들여 내년 행사를 개최한 뒤 2026년 개최 예정인 K컬처 세계 박람회에 대한 준비에 들어간다는 보관입니다. 제60회 충남 문화상 수상자로 한국 화가인 박진균 화백과 시인이기도 한 김가연 한국문인협회, 충남협회 이사, 안재근 아산시 체육회 이사가 각각 선정됐습니다. 충청남도에 따르면 이들은 최근 열린 심사위원회 결과 각각 문화예술부문과 체육부문 수상자로 선정됐으며 도지사 명의의 상패가 전해질 예정입니다. 한국미술협회 천안지부 자문위원인 박화백은 36년간 각종 초대전과 단체전에 참여해 활발한 작품 활동을 이어온 공로가 인정됐고, 시인인 김가연 이사는 다수의 시집 출간과
문인단체 활동을 통해 지역 문단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또한 안재근 이사는 도내 중고 농구부 지도교사를 시작으로 온양 중고등학교 교장, 아산시 체육회 부회장 등을 지내며 전문 체육과 생활체육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이번 수상의 영광을 안았습니다. 이들 수상자들에 대한 시상식은 오는 27일 열릴 예정입니다. 천안시 성환읍에 자리한 옛 종축장 부지는 전남 한평으로 이전이 결정된 후 지역 발전을 위한 산업 거점으로서 다시 태어날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최근 충청남도와 천안시 종축장 이전 개발 추진위원회가 이곳에 세계적인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결의를 다지는 자리를 가졌다고 합니다. 조인옥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천안 종축장 이전 개발 범천안시민추진위원회가 이곳을 국가산업단지로 지정해 세계적 기업을 유치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지난달 29일 성안문화회관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종축장 일부 면적에만 기업을 유치하고 주거상업 등의 지원시설을 조성하는 움직임에 반대한다면서 세계적 대기업 유치 추진을 정부에 주장했습니다. 우리 종축장 추진위원회는 27년 전 창설 당시부터 원 기본 목표가 127만 평 전체 면적의 대기업 위주의 첨단 산업단지를 유치하고 또 종축장 밖에 주변 지역에 신도시 뉴타운을 건설해서 우리 천안을 100만 도시를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우리들의 수십 년 열망이고 꿈이고 또 수고인 것입니다. 이 열망과 수고는 우리 종축장 추진위원회뿐만 아니라 70만 천안 시민이 다 공감하고 열망하는 수고인 것입니다. 나아가서 그렇게 함으로써 5천만의 100년 먹거리를 우리가 거기서 조성을 해야 되겠다. 이 자리에 나온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종축장 부지 개발은 대통령은 물론 자신의 공약사항이라면서 이곳에 국내 대기업과 글로벌 기업을 유치해 충남의 미래 먹거리와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충남은 물론 천안의 미래를 짊어질 종축장 개발이 이번 추진위의 움직임으로 어떻게 달라지게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천안TV 조인옥입니다. 네, 천안TV 초대석 오늘 이 시간에는 천안신문 독자권익위원회 초대위원장을 역임하시고 현재는 고문으로 역할을 하고 계시는 김동길 변호사님 모시고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 스튜디오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도 영광입니다. 목소리가 굉장히 좋으세요. 평소에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네, 앞서 소개해드렸듯이 천안신문 독자권익위원회 초대위원장을 역임하셨어요. 이 언론사 독자권익위원회에 함께 하시게 된 계기가 또 궁금한데요. 예, 제가 천안신문 김명일 대표님하고 천안 북일고 학부모 운영위원회에서 제가 함께 활동을 했었습니다. 그때 김 대표님께서 저를 좀 좋게 보았는지 자기가 운영하는 그 천안신문의 그 독자위원회를 결성하는데 그 구성으로 좀 활동을 해달라 그렇게 제안을 하셨고 그래서 제가 흔쾌히 승낙을 해서 위원장도 하고 지금은 고문으로 이렇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학부모 운영위원회에서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천안신문과 또 타 지역 매체 분명히 또 차별성이 있을 것 같은데 우리 변호사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요즘 뭐 일부 언론사들이 사실에 입각한 공정한 보도는 좀 뒷전을 하고 오히려 특정 정파라든지 어떤 그 진영에 편향된 보도를 하거나 심지어는 뭐 허위 보도 이런 걸 함으로써 국민들의 어떤 그 비난을 받는 그런 경향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아온 천안신문은 처음 발간할 때부터 지금까지 특정 정파나 진영에 휩쓸리지 않고 사실에 입각해서 공정한 그러한 균형감 있는 보도를 함으로써 지금 충청 지역에서는 그래도 대표 신문으로 발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독자위원으로서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이런 기조는 천안신문이 나가야 할 그런 방향이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저희도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더 노력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네, 검사로 재직하시다가 이제 변호사로 활동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이 법조인에 대한 불신 좀 팽배한 듯 보이는데요. 이에 대해서 법조인으로서 좀 입장을 말씀해 주시죠. 예. 통상 법조인은 흔히 이제 우리가 판검사 또 변호사, 법조 3륜이라고 이렇게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사회자께서 말씀하셨듯이 최근 들어서는 법조인에 대한 어떤 신뢰가 많이 무너진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본래 법조인은 법치주의를 최일선에서 구현하는 그러한 직종인 것은 뭐 누구나 다 알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법조인은 또 법과 원칙을 중시함을 그 근간으로 이제 이렇게 하는 건데, 따라서 법조인이라면 법과 원칙을 가장 소중한 무기로 해서 어떤 사안을 바라보고 처리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마 원칙일 겁니다. 예. 그러나 최근 몇 년간 사회 모든 분야, 그 전 분야에 걸쳐서 좌우 또 진보 또는 뭐 보수 이런 양 진영 논리에 빠지다 보니까 일부 그 법조인들도 그 법과 원칙에 이렇게 입각하기보다는 오히려 시류에 이렇게 편승하는 그런 경향이 일부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예. 그러나 대부분의 법조인들은 평소 헌법을 비롯해서 각종 그 법서 이런 것들을 수도 없이 읽고 또 사실 외우기까지 하면서 이런 과정에서 인간의 그 존엄과 가치 이런 것들이 그 어떤 중요성 또 인권, 정의, 또 공정 이런 가치 소중함에 대해서 절실하게 이렇게 느끼고 또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가치들이 사실상 대부분의 법조인들에게는 몸에 배 있습니다. 이런 가치가 몸에 밴 그 법조인들은 그 기조에 따라서 사회 현상을 바라보고 또 자기가 맡은 바 그 사건을 처리한다든지 기타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그 사건 처리에도 그런 가치를 반영하려고 엄청 노력을 많이 하게 돼 있습니다. 예. 따라서 법과 원칙을 소중히 여기는 법조인이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주류를 이루고 있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어떤 시류에 따르는 일부 어떤 그 법조인들 때문에 신뢰가 땅에 떨어졌지만은 앞으로 머지않은 날에 이런 주류 법조인들이 그 멋진 어떤 법치주의 구현 이런 것들이 이루어짐으로써 다시금 법조인에 대한 신뢰가 살아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네. 정말 많은 사건 맡아오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중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뭐 수많은 사건을 했고 또 뭐 기억에 남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천안과 관련된 사건이고 국민 건강과 관련된 사건이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특별히 이 자리에서 좀 말씀드리는데 약간 좀 길어지더라도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3년 조금 넘었을 겁니다. 예. 대한치과협회에서 그러니까 치과들을 어떻게 보면 대변하는 협회가 되겠는데 예. 그 협회에서 천안에서 지금 한의원을 운영하는 이영준 한의사라고 있습니다. 예. 제가 실명까지 지금 거론을 하는데 그분을 의료법 위반으로다가 고발을 했습니다. 그 한의사는 한 10수년간을 디스토니아라든지 또 무슨 틱장애 예. 이런 난치병 그건 걸리면 뭐 거의 낫지 않으니까 우리가 보기에도 민망스러울 정도의 그런 어떤 증세로다가 외부로 이렇게 나타나고 그러는데 예. 그런 난치병이 원인이 무엇인가 이거를 연구를 했는데 이 턱관절의 그 불균형 예. 여기서 그 원인을 찾고 그럼 그거를 갖다가 균형 있게 하면은 치료가 될 것이다. 이러한 전제하에 외국 서적도 뭐 이렇게 또 보면서 또 자신이 또 뭐 이렇게 학교 다니면서 배운 거 뭐 대한민국의 그 의학 서적 또 동의보감 뭐 이런 옛 고서적까지 다 탐독을 해서 그 원인을 턱관절의 이제 균형만 잡으면 된다는 그런 어떤 그 확고한 신념하에 논문도 쓰고 무슨 뭐 여러 권의 책도 쓰고 또
균형을 잡기 위해서 입에다 장치를 하는 구강 장치 예. 이거를 또 개발해서 특허도 내고 또 자체 내에다가 또 공장까지 설립했어요. 그거를 그 제조해야 되니까. 그리고 또 자기가 책을 내서 어디다가 이렇게 출판을 하려도 그것이 여의치 않으니까 아예 그 사무실에다가 출판사를 아예 같이 내서 이렇게 해서 이제 활발하게 이제 활동을 하고 있는 중에 있었어요. 그래서 대한민국 내에 있는 그 어떤 그 이런 그 난치병 환자들보다는 오히려 외국에서 수십 개국에서 그 사람들이 인터넷으로 그 확인을 하고 치료를 받기 위해서 이영준 한의원이 지금 두정동에 있는데 그 두정동 근처 원룸에서 몇 달간 숙박을 하면서 외국 사람들이 그러면서 거기서 치료를 받고 완쾌되는 사람 또 진짜로 성과가 좋아서 돌아가는 사람 이래서 굉장히 이제 이 천안에서 아주 우수한 그런 한의사가 하나 탄생하는 그런 기로에 있었어요. 예. 물론 지금도 뭐 열심히 지금 치료를 하고 있지만은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이제 보니까 이 턱관절 균형을 잡기 위해서 구강 장치를 이제 개발을 했는데 그러니까 입 속에다 넣어서 하는 그 장치는 치과 쪽에서 보면은 이거는 치과 의사들이 전유물이다. 그런 것들은 그러니까 이건 한의사에만 안 된다. 그러니까 이거는 의료법에 위반된다. 이런 식으로다가 접근을 해서 형사고발을 한 겁니다. 치과 협회를 동원해서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밥그릇 싸움이 된 거예요. 한의사하고 치과 의사. 그런 식으로 이제 흘러갔는데 저하고 이제 그 이영준 한의사님하고는 이제 그 수년 전부터 제가 다른 어떤 인연을 해가 만나게 됐는데 그래서 저하고 얘기를 하면서 그런 어떤 치료 방법 이런 것들을 수시로 저한테도 얘기해주고 제가 또 의문 나는 거 물어보고 그런 과정에서 제가 약간의 지식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 갖고 있는 걸 계기로 해서 제가 이제 그 변론을 맡게 된 겁니다. 그 형사 사건. 예. 뭐 책임. 예. 그런데 그 책임이. 막중한 책임이죠. 그래서 근데 치과협회에서는 이제 또 거기도 이제 고발 사건을 누구로 선임했냐면은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예, 서울에 있는 그 유력한 그 노펌을 선임해서 계속해서 그 고발해서 그걸 기소되도록 이제 엄청난 이제 변론을 하고 결국은 천안지청에서 천안지원에다가 불구속 기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재판을 받게 된 거예요. 저희가 생각할 때는 오히려 무혐의로 검찰에서 이렇게 종결될 줄 알았는데 그것이 여의치 않아서 기소까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어차피 이제 맡았으니까 이제 1심에서 이제 변론을 이제 하게 됐어요. 그래서 뭐 그전 고소적인 그 동의보감이라든지 여기에서 이거 어떤 그 구강 치료 그런 것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또 이 한의사지만은 학부에서부터 이 인체 구조에 대해서는 뭐 엄청난 그런 공부를 많이 하게 돼 있더라고요. 커리큘럼상도. 그렇기 때문에 신체 구조에 대해서도 뭐 정통하니까 한의사들이 어떤 구강 장치를 이용해서 치료를 한다고 그래서 어떤 신체에 굉장한 뭐 위험성을 이렇게 야기할 가능성은 별로 없다는 점. 또 한의사든 의사든 뭐 치과 의사든 그런 어떤 장치를 이용해서 난치병을 치료하면은 그거는 국민 전체 건강에 도움되는 거니까 그거를 특정한 그렇죠. 환자 입장에서는 국민 입장에서는 그 특정한 어떤 분야에서 그걸 꼭 전유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점을 이제 강변을 해서 우여곡절 끝에 저희가 무죄를 1심에서 받아냈어요. 그러니까 뭐 저 치과협회 쪽에서는 뭐 항소했고 또 대법원에 상고 다 했지만 전부 다 무죄를 받아서 거의 뭐 문을 닫다시피 했을 정도의 위기에 처했던 그 한의사님이 그때부터는 이제 법적으로든지 아니면 사실상 이제 그런 장애물을 다 걷어내고 그래서 국내외 그 난치병 환자들에게 아주 지금 활발하게 이렇게 치료를 하면서 지금은 뭐 확고한 그런 위치를 지금 차지하고 있고 앞으로 제가 봐도 천안에서 그래도 세계적인 그런 한의사가 탄생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조심스러운 그런. 변호사님은 취미로 서예 활동을 하고 계시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또 다수의 입선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특별히 예. 서예에 관심을 갖게 된 동기가 있으실까요? 제가 95년도 천안지청에서 이제 검사로 근무할 때 우리 지청장님이
그럼 서예 하시는 그가를 모시고 예. 한번 서예를 검사들하고 또 그 주변에 있는 분들하고 같이 서예를 해보자. 예. 이렇게 제의를 하셔가지고 제가 서예 하시는 분을 이제 섭외를 해서 지금 제가 은사님으로 모시고 있는 한비 선생님이십니다. 예. 그분을 그때부터 모시고 하기 시작해서 고무렵에 제가 옷을 벗었는데 한 25, 6년간을 제가 한 일주일에 한 번 꼭 천안으로 내려오시게 해서 수원에 계신데 그분을 모시고서 한 25, 6년간 제가 사사를 한 겁니다. 최근 한 1년 정도는 이제 제가 초대 작가 됐기 때문에 지금은 안 하지만 그런 식으로 이제 공부를 했었고요. 처음에는 이제 제가 이제 검사 있을 때 또 변호사 이렇게 업무가 바쁘니까 서예 이제 보통은 이제 한문을 많이 시작하는데 한문보다는 한글하는 게 쉽지 않나 그런 생각 때문에 이제 한글을 시작했어요, 제가. 그런데 따지고 보니 지금 저 나중에 듣고 보니까 전문가들 얘기로는 한글이 훨씬 어렵답니다. 한문은 좀 획수가 많고 이래서 약간 이거 대강 써도 그냥 큰 흐름이 안 잡히는데 한글은 우리가 흔히 접하는 그런 글씨기도 하고 단조로우니까 약간 잘못 써도 이제 흐름이 티가 나고 이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는 별로 생각 안 하고 그냥 우리가 흔히 쓰는 한글을 좀 해보자 그렇게 돼서 지금 이제 한글 서예를 쭉 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그렇게 하다가 그러니까 몇 년 하니까 약간 나태해지고 좀 게으러지니까 좀 마음을 좀 다지는 그런 게 없을까 그러다 보니까 기왕이면 좀 권위 있는 이제 소위 국전에 한번 내가 한번 도전해보자 그런 생각을 이제 갖고서 여러 차례 이제 출품을 했지만은 뭐 낙선도 엄청 많이 했어요. 한 서너 너댓 차례는 뭐 다 낙선하고 그러고 나서 입선을 뭐 한 3번 정도 또 특선도 한 번, 또 서울시 의장상도 이제 특선보다 한 단계 위에 있는 그 상까지 수상하면서 이제 제가 국전 초대 작가로 제가 95년도에 인증을 받아서 지금은 그냥 형식상을 했던 뭐 국전 초대 작가입니다, 지금. 아니 몇 번 떨어지면 사실 하다가 말게 되는데 역시 끊임없는 도전으로.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무모한 도전입니다. 무모한 변호사로서는 아마 대한민국 변호사 중에 국전 초대 작가가 된 사람이 제가 보기엔 못 찾아봤어요.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게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평생 담배를 안 배우고 안 피운 거. 2번째는 변호사로서 국전 초대 작가가 된 거. 이거는 제가 다른 거는 보다도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향후 또 독자위원회 고문으로서 활동 목표 말씀해 주시죠. 아직 천안 지역에 있는 많은 시민들이 이 천안신문하고 천안TV 존재에 대해서 지금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독자위원이니까 어렴풋이 아는 거지 일반인들은 사실 잘 몰라요. 아무리 뭐 내용이 좋은들 콘텐츠가 좋은들 독자들이 모르고 모르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게 아무 소용이 무용지물이에요. 무용지물. 그래서 안번에도 천안에서는 그래도 여러 분야의 사람들하고 이제 많이 만나고 또 단체에도 많이 가입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 어떤 그 나름대로 작은 인맥을 통해서라도 제가 우리 천안신문, 천안TV를 좀 많이 홍보해서 많이 알려지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천안TV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또 마지막 말씀 부탁드릴게요. 두서없이 제가 여러 말을 이제 길게 했는데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시청하신 분들께서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저 천안신문 그리고 천안TV가 진짜 멋지게 이렇게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좀 널리 전파해서 천안 지역에 좋은 소식도 이렇게 많이 전달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줬으면 어떨까 하고 감히 부탁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금까지 김동길 천안신문 독자위원회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고 제가 더 감사합니다.
얼마 전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천안시장 정책보좌관들의 역할론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시의원들은 감사 자리에서 정책보좌관들이 지금껏 실시했던 업무 실적에 대한 리스트가 존재하느냐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러자 천안시 관계자는 업무 성격상 기록이나 자료로 남기지는 않는다면서 시장에 대한 보좌와 각계각층에 대한 의견 수렴, 민원 해결을 주로 진행한다고 답했습니다. 사실상 특정된 업무가 없는 셈입니다. 정책 보좌관들은 이 천안시가 진행하는 각종 사업과 관련 국비나 도비를 가져옴에 있어서 윤활유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게 천안시의 설명입니다. 실제 천안시 정책 보좌관 중 일부는 국회 보좌진 출신들이 덜어 있어 이 같은 설명에 대한 타당성을 입증해주고 있습니다. 지난 지방선거 후 시장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해 정책 보좌관들이 다수 임명됐습니다. 이들은 정무직 혹은 임기제 공무원이긴 하지만 일반직 공무원들의 꿈이라고 할 수 있는 사무관 직급으로 활동합니다. 속칭 어공이 된 셈이죠. 얼마 전 지난 지방선거 당시 불거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천안시장이 불구속 기소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미 한 차례 시장 거리 사태를 맞이했던 천안 시민들로서는 청천벽력이나 다름없는 소식이었습니다. 또한 정책 보좌관 중 한 명도 함께 기소됐다는 소식이 조금씩 알려지면서 이 정책 보좌관들이 과연 시민을 위해 존재하는 것인지 단체장 측근으로서의 혜택을 누리는 것인지에 대한 시민들의 의구심도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물론 죄의 시시비비는 사법당국에서 가려져야 합니다. 하지만 어느 누구보다 청렴해야 할 공직자들은 많은 사람들의 시선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이태원 참사를 놓고 사법적 책임 유무를 먼저 가려야 한다는 정부의 인식에서 보는 것처럼 사법적 처벌보다는 도덕적 양심이 우선시되는 사회가 되길 바라봅니다. 여기에 본래 뜻대로 정책 보좌관들의 역할에 대한 재고도 함께 하길 기대합니다.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